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북방 정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뭐 통일시키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통일은 나중에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지만 안 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 제가 지금 남북 경제 민간 교류를 추진하려고 통일부에다가 허가 신청을 여러 번 지금 한 1년째 끌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내가 구상하는 그런 어떤 그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그 자기네들이 담당할 부서가 없대. 그러니까 통일정책이 지금 제로예요, 제로. 한다는 게 뭘 하냐면 맨날 북한에다가 의료 뭐 약품 지원하고 뭐 쌀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통일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북한에요. 우리가 주는 쌀을 받아먹고 약품을 받아 쓸 사람들은 누구냐면 북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북한의 통일이나 남북 화해 정책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구호물품을 주는 거예요, 구호물품. 근데 그 구호물품 주는 것을 무슨 정부가 통일 정책이라고 착각하고 통일부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없냐고, 그런 거나 하라고 뭐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안 되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공산당의 간부진 이런 놈들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직접 교류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민간인과 친목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우리 남쪽 100명, 너희 100명에 그러면 우리 남쪽은 순수원 나하고 같은 이런 민간단체 임원들이지만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공산당의 신임하는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그 당의 핵심 세력들. 이 사람들하고 친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남쪽의 생각이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동이 서로가 이제 잘 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준다는 게 뭐 내 돈 퍼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죠.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그게 진짜 통일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해야지, 씨잘데없는 무슨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쌀 퍼다 주고 여약품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통일 운동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혀 공산당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은 다리 한짝 없고 팔 한짝 없고 눈 한짝 감은 사람도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효과가 있어요. 그 표를 찍을 거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사람들의 표로 의해서 정치가 행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아마 존속하는 동안은 영원히 그런 우리하고 같은 민주주의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 뒤에 중국하고 소련이 몰락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공산당하고 우리가 친하단 말이에요. 친하면 우리가 공산당을 무서워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겁나면 어떻게 통일할까요? 그러니까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그래 나만들 너희들 상대해보니까 좋더라. 너희 민간단체가 간다 그러면 정치권에 내가 못 가게 해도 우리 중국 러시아 가게 통과해줄게. 그리고 도로도 뚫는 거 허락해줄게. 이런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간 미들리스트의 공산당 요원들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대가리하고만 친하면 또 소용없어요. 대가리하고만 친하면 이 대가리들은 정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지가 정치 해먹는데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런 것든 남쪽하고 북쪽하고 뭐 잘 살고 이런 거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백성이 다 굶어 죽어도 지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아주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미들리스트들하고 우리가 친해지면 아이고 남한 놈들을 제가 상대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에요. 얘기해 보니까 일리도 있고 여기서 땅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하지만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남북 화해 협력 시대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통일 정책이 완전히 지금 잘못가고 있어요. 왜냐면 북한을 길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의료약품 줄게,
뭐 소도 갖다 줄게. 무슨 뭐 농약도 갖다 줄게. 뭐 이런 거, 이거는 본질적인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남한 기업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북한에다 막 약품 100만 불어치 줬어, 마. 나 남북, 뭐 해. 우리 기업은 그런 기업이야. 뭐 이거 저희 선전하는 거죠. 그건, 그 통일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뭐 쌀도, 우리 뭐 단체에서 쌀 있잖아. 뭐 100만 석을 지원했어, 마. 우리가 아주 북한의 통일운동은 전적으로. 통일운동으로 그건 북한의 반통일 세력들, 양성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정치하는데 좋게 협조해 준 거죠. 그건 협조해 준 거고, 그건 통일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북한의 공산당 계열에, 하다못해 시골에 면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귀어가지고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남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어떤 구에 살아. 영등포 구에 살아. 그럼 평양에 무슨 구에 사는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그러면 남한에서는 시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느낌은 뭐가 지나가니까 안 온다고. 민간인들이 해야지. 그런데 공산당에서 자매결연 맺으면 그 구에 사는 최고의 공산당 요원들이 거기 일반 시민인 것처럼 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야 그게 제대로, 우리 구에 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허락받아 놓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북한 교류 왕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밑바닥에서 발발 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하고 뭐 의약품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우리가 퍼주는 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게 너무 이렇게 사리 분석을 못하는 건지, 내가 앞서가는 건지, 내가 무식한지 나 모르겠는데, 걔네가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통일운동에 어떤 기회가 온다면 철저하게 우리 민간인 대 북한의 이제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하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통일 지향 세력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세뇌당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게 뭐 그냥 때려잡자 김일성 이거밖에 몰라. 근데 지들이 때려잡을 능력이 있어? 박정희가 북한의 정권 김일성, 김정일 하나도 때려잡았어요? 그냥 놔도 저희들이 다 죽잖아. 근데 저희들이 죽어도 북한이 점점 더 우리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데 왜 때려잡자 그래? 김일성 때려잡으면 뭐 적대 관계가 안 되고 통일됐나? 이런 무식한 놈들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데 국민들은 더 무식하니까 거기 따라다니면서 얼싸 박정희는 영웅이요. 지금까지도 태극기 들고 가면서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엘리트라고 그러죠. 거기 진짜 엘리트들 많아요. 군부 뭐 영관급도 있고 뭐 별자리도 있고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한 놈들 무슨 고위 공무원들이 수두룩하거든. 그리고 돈도 많은 놈들이 수두룩해. 왜 그러냐면 그 놈들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뭐 반포 어디 이런 강남권에 아파트를 여러 채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공산화되면 재산 다 몰수되면 그거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 공산화되면 그거 뺏길까봐 공산화가 되지도 않겠지만 공산화될 걸 반대해서 북한하고 상대를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루트가 막히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주고 북한 저쪽으로 가면 북쪽 우리 민족하고 관련된 데가요. 무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뭔 스탄들 많아. 스탄들 있는 데가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하고 그 사람들 역사하고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역사에서 강의할 때 이제 얘기하겠는데 그게 전부 우리 민족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거기 많이 살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프라가 이미 거기 가서 수십 년 동안 개척하고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 도와주자고 도와주는 게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면 그 사람들이 8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20만 원씩만 우리나라에 오는 쪽으로 경제 구조를 만들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왜 이런 아주 굉장히 유틸리티도 잘 돼 있고 이런 사회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는 민족의 어떤 혈관이 거기서 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하고 연결을 못 시키냐고. 이
무식한 영감탱이더라. 그래서 그 날마다 무슨 뭐 박정희 영웅, 뭐 이순신 장군 영웅,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앞으로 이제 통일운동을 제가 얼만큼 할런지는 모르지만 한다면 여러분한테 이제 그 통일부의 정식으로 허가만 나온다면 여러분한테 매일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거야. 설득시키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이 눈에 보여. 아주 저쪽에 그 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게 다 보인다고. 저거를 가서 우리가 주워와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씨잘데없이 때려잡자 김일성 그거 이미 박정희가 지 종신적 집권을 위해서 그 외친 그 소리를 지금 뭐 몇십 년째 지금 그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 하나는 완전히 빨간 색깔로 물들였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입지가 없어. 왜냐면 뭐로 얘기하냐면 표로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놈도 표를 안 찍어주면 이거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가 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나는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뭐 그걸로 먹고 살 사람도 아니니까 나한테 표 하나도 안 찍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다행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 시대로 가면서 외국 무기 안 사줘도 되고 외국 눈치 안 봐도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죠.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뭐 재미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 고수도 치고 뭐 완전 막걸리 먹고 헛소리 하면서 그 막걸리 먹는 데가 보면요 전부 거기는 아주 세계적인 정치가 세계적인 뭐 철학자 뭐 별 사람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최고야.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쓰잘데없는 거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리고 어디 대중을 한 사람이라도 설득시키지도 없는 그 술타령에 불과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들을 거 아니야. 내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이게 외국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도 해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죽어야 나라가 살아.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은 지금 실제로 죽기는 언제 죽었어요? 1598년인가 1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신은 지금 안 죽었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지금 영웅이라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 영웅론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아무리 튀어봐야 이순신만큼 출세 못하게 신 충성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아예 포기해. 그래서 이런 모순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돼요. 이순신 그렇게 신 아니에요? 그 사람 전적이요 거의 90%가 부풀려진 거짓말이에요.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그걸 해볼 건데 그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가짜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영웅이 해소돼야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저거 이순신이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 나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가질 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나라가 이제 비전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순신 장군을 너무 부풀려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도 이순신만큼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을 못하잖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순신보다 더 뛰어난 영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이 제3의 이순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순신 장군의 전력이라는 건요 거의 90%가 다 부풀려진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그것을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이순신 얘기하면 저는 나쁜 놈이라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을 폄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하고 한번 토론해 볼래요? 나라를 그 사람이 구했나 안 구했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 쏟고 있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내가 나중에 증명해 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